자, 고려사이버대학교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문 강의를 진행하게 된 조용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서 3년차 개발자로 일하고 있으며 이번 강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동문 여러분의 개발자로서 해외 생활의 궁금증이라든지 또 개발자로서 해외 취업 방법이나 그 팁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으로 목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목차입니다. 일단 크게 자기소개, 해외 취업, 취업 관점 분석, 취업 전략 및 방향 제시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중간중간 저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고 포인트 레슨도 중요한 부분만 집어드리니까 관심 갖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에서는 저의 기본 프로필이라든지 경력사항 등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취업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해외 취업에 대한 관점과 저의 과정이라든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해외 취업에 있어서도 개발자 한 분야만으로 이제 여러 분야에 진출할 수 있잖아요. 뭐 데이터 개발자라든지 이제 서버 관리자라든지 자바 개발자라든지 파이썬 개발자라든지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개발자로서 취업하는 그 포인트 레슨으로서도 이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업 전략을 공유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취업 전략 및 방향 제시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저의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나이로 올해 28이고요. 뭐 한국도 이제 만 나이로 이제 세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제 나이는 이제 94년생으로 28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제 첫 페이지에 다 설명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처음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제가 취업을 했냐? 자, 모두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뭐 개발자로서 가장 자신을 설명하기 가장 기초적인 정보 처리 기사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엑셀이라든지 액세스, 뭐 파워포인트 이런 데 관련된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어는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어 자격증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토익을 그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음, 어느 정도 보류돼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취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제 저는 지금 데이터 개발자로서 인프라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보통의 이제 자바 개발자라든지로 일하고 있었긴 한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리고 뭐 회사의 이제 AWS 서버라든지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버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개발자로서 인프라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지 같은 부분은 뭐 상세하게 설명은 못 해드리겠지만 지금 일본 뭐
일본의 경기도라고 할 수 있는, 뭐 도쿄라고 적긴 했는데, 일본의 경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나가와현이라고 요코하마랑 도쿄 사이에 있는 가나가와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음, 뭐 나중에 해외 취업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이제 거주지를 선별하게 될 텐데요. 뭐 그럴 때도 이거저거 확인하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봉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뭐 연봉 같은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봉은 뭐 쉽게 생각해서 한국의 대졸 수준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나보다는 조금 더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취업하면은 조금 더 연봉을 조금 더 받는다. 뭐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임금 상승률 같은 부분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받고 있는 연봉은 어, 지금 한국 대졸 수준에서 이제 3년 차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다이나믹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경력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시작했냐 뭐 그리고 어떤 전공을 가지고 시작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제 경력사항에 대해서 진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제가 일단 일본어 전공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년제 대학 국립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일본에 와서 일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컴퓨터 쪽으로 디자인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는 전공했지만 오히려 일본어는 잘 못하고 다른 걸 잘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많이 이제 힘을 들여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때쯤에 그 전에 대학교 다닐 때 4학년 때쯤에 IT 계열 교육을 이수받았습니다. 일단은 졸업하기 전에 이제 반년에서 1년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그때는 이제 IoT 개발자, 웹 개발자 양성 과정으로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그 교육을 받을 때도 되게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개발자로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직은 이제 조금 어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25이고 26이고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욕심이 났어요. 이제 욕심이 나서 어 다른 일본 취업 과정을 또 이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일본 취업 과정을 이제 1년간 이수를 하고 이제 또 1년을 더 공부하고 이제 취직을 하는데 이제 도쿄 내 회사에 안전하게 취직을 하고 현재 3년차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어,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뭐 어렵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뭐 생각보다는 편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취업도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온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참가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경력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퓨어 자바로서 이제 뭐 이니시스라든지 한국에 쓰는 건 이제 이니시스라든지 뭐 이것저것 카드 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뭐 도코모에서 개발한 이제 카드 결제 시스템인데 그 카드 결제 시스템을 6개월 정도 자바 개발자로서 이제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회사에서는 이제 데이터 개발자,
인프라 개발자로서 2년 차, 3년 차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어, 뭐 아예 분야가 뭐 달라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분야가 있으면 또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경력사항이라든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예, 해외 취업은 어떤 뭐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취업이란 진짜 간단히 얘기해서 뭐 한국 이외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취업해서 일하는 걸 얘기하겠죠? 크게 제가 막 저도 이제 취업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크게 나눠져서 이제 뭐 일본에서 이제 취업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취업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싱가포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리고 뭐 유럽에서 일하는 분들도 이제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진짜 해외에서 그냥 일하는 건데 진짜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되게 많은 게 바뀌잖아요. 뭐 환경이라든지 뭐 밥 먹는 거 심지어 밥 먹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게 되게 다 바뀌니까 그렇게 간단하게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뭐 가까운 나라인 여기 일본에 오더라도 이제 항상 먹는 것도 바뀌고 이제 말하는 것도 바뀌잖아요. 한국 쓰다가 이제 일본어를 쓰게 되면은 그리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되게 성격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은 막 성격적으로 막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저걸 해도 용서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해외 취업하는 게 막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일하는 거는 확실하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자, 간단하게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장단점 당연히 있죠. 자, 해외 취업 개요부터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어, 자, 해외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한국 상황도 많이 안 좋고 이제 취업 상황도 이제 많이 동결이 됐잖아요. 뭐 개발자 구하는 곳이야 워낙에 많다고는 하지만 이제 뭐 대우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업무 환경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더 이제 장점이나 단점, 뭐 취업 방법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장점, 단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임금을 한국에서보다 조금 더 잘 받습니다. 뭐 세금 많이 내고 뭐 이런 거 있다고 쳐도 일단 음, 되게 임금 상황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좋을수록 좋잖아요. 자, 이제 해외에서 일해서 이제 가면은 뭐 대졸 짜고 막 이것저것 인센티브로 받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임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낸다고 쳐도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경험을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음, 뭐 해외 경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개발자로서 해외 취업을 하면은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개발자로서 취업을 하면은 아,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만 개발자로서 취업하면은
일단 일터에서는 어,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이제 통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개발자로서 해외 취업을 하면은 신분도 보장되고, 그리고 일터에 가서도 이제 개발자로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 이런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해외 취업하는 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은 크게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긴 한데요. 일단은 뭐 일단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뭐, 뭐 차별 대우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차별은 있다. 뭐 일단 외국인이잖아요. 아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 분들 보듯이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일해도 음, 똑같이 뭐 외국인이다 이런 느낌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언어가 다르잖아요. 뭐 영어를 쓰든 뭐 일본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막 이 컴포넌트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막 뭐 기본적으로 간단한 설명은 이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제 막 이걸 클라이언트로부터 막 이거 저거 주문을 받았을 때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 모국어가 아니니까 좀 이해하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문화가 달라요. 확실하게 문화가 다릅니다.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뭐 어느 등지에 가든 당연하게 확실하게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른 부분이 재밌기는 한데 일단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뭐 단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준비에 따라서 이제 생활면에서 더 편하냐 불편함을 느끼냐 뭐 이런 차이가 발생하겠죠. 자, 이런 방법이나 준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이력서라든지 이제 준비해서 뭐 해외 자기가 원하는 이제 자기와 이제 이상향이 맞는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서 이제 취업하면은 취업 비자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비자를 받으면은 회사에서 이제 취업했습니다. 뭐 내정 받았습니다. 뭐 이런 서류를 받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음, 뭐 취업 방법은 되게 간단하지만 비자 나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방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일단 비자를 받는 게 중요하다.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비자를 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회사와 그 비자 얘기는 이제 잘 나누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말이 많은데요. 일단 언어가 되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뭐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제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친구도 만들어야겠죠.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아무리 일만 하더라도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디테일하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크게 의사소통에 무리는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뭐 당연하겠지만 개발자로서의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른 이제 준비가 필요하겠죠. 개발자로서 이제 취직을 한다면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자로서 뭐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
뭐 당연하겠지만 뭐 정의서라든지 엑셀 작업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언어가 동반되기 때문에 뭐 개발자로서의 지식 플러스 언어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앞서 간단하게 해외 취업에 대해서 개요라든지 장단점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 이제 이번에는 해외 취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의 과정은 어떤지 설명해 드리면서, 해외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리고 싶네요. 크게 이제 스텝 3로 나눠보았는데요. 설명하면서 일단 저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여러분에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텝 1, 현 상황 분석입니다. 본인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해외에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외에서 생활했을 때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준비도 어느 정도 했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뭐 일단 뭐 취업은 했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제 취업은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도 말할 수가 없다. 어떤 업무적인 지시사항도 이해할 수 없다. 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때문에 뭐 한국에 지금 뭐 일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든지에 대한 현 상황의 분석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뭐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언어적인 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스텝 2. 이제 음, 자, 본인에 대한 분석과 결정이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취업 활동과 취업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석이 끝났으면은 이제 실제로 자신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에게 필요한 이제 취득 자격이라든지 이제 뭐 자신에게 이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심적으로도 자신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뭐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잘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취업 활동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게 동반되는 겁니다. 뭐 이력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입사하고 싶은 회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 잘 알아보고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취업해서 이제 현지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제 해외 취업해서 이제 생활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실무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고 현지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그냥 일하러 가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취업 후에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적응을 해야 해요. 뭐 현지에 적응하고 그리고 뭐 기반이라고 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가면 이제 뭐 본인이 들고 온 짐 가방 하나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현지에 대해서 적응하고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인 또한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실무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죠. 뭐 한국이랑 업무 환경이 아예 똑같은 게 아니니까요. 때문에 해외 취업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본인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타입이다 라고 했을 때 조금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어 본인의 관점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해외 취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취업 관점 분석입니다. 음, 뭐 다들 취업할 때 보면 이제 뭐 막막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취업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취업할 때는 이제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뭐 분야라든지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취업 관점 분석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포인트 레슨으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이제 취업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어, 선택을 해야 되나. 뭐 돈도 중요하죠. 물론 임금이 얼마 받는지 중요하겠지만 뭐 분야라든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넣었습니다. 뭐 지금부터 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대부분 뭐 어디서든 많이 가르쳐 주진 않으니까 뭐 그냥 이런 뭐 파이썬 배웠어요. 뭐 자바 배웠어요. 뭐 데이터 설계 배웠어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프로젝트 했었어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업할 때는 어느 누구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뭐 저도 많이 느꼈지만 너 어느 분야에서 뭐 일해?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얘기하면은 나 그냥 개발자야 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취업하려고 이제 어느 분야에 지원했어 그러면은 뭐 어느 회사 이제 딱 보고 지원하는데 뭐 대체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막 뭐 인프라 엔지니어 한 명 뽑습니다. 3년차 경력. 뭐 전문 PM 뽑습니다. 전문 PM은 이제 뭐 되게 애매해요. 특히 전문 PM 같은 경우에는 경력 없는 사람을 뽑는 경우도 되게 있기 때문에 왕왕 있기 때문에 이게 대체 당최 뭔가 하고 이제 되게 궁금해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같이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취업할 때 막 다 적혀져 있잖아요. 뭐 데이터 개발자 몇 년 차, 뭐 신입, 뭐 데이터 개발 신입, 뭐 소프트 엔지니어, 뭐 시스템 개발자, 뭐 3년 차. 당최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이제 분야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은 되게 막 거창하잖아요? 되게 막 무슨 엔지니어다, 무슨 개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혹시 포켓몬스터 아시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진화하냐 뭐 이런 느낌이겠죠. 뭐 공부는 되게 막 여러 분야에서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스킬 트리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 이제 취업할 때는 분야가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하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인프라도 만져야 된다든지
뭐 인프라를 관리하면서 데이터도 같이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있으면서 이제 데이터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회사가 들어가면 뭐 당연히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회사도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뭐 주특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언어에 대해서도 생소한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프라 엔지니어 같은 경우, 인프라 엔지니어가 뭐냐? 회사의 인프라를 관리하는 거죠. 당연히. 그 회사에 가면은 이제 서버라든지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자주 쓰는 아마존 AWS라든지 이제 사용해서 어, 회사에서 이제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뭐 시스템을 돌리든지 뭐 시스템을 얹어놓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아주 중요한 분야로서 인프라 엔지니어가 있고요. 분야가. 그리고 뭐 구현 단계라든지 뭐 설계 단계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이제 또 나눠지지만 이제 음,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뭐 이런 저런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개발자 엔지니어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통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리지만 뭐 본인 사용하는 뭐 언어 포함해가지고 무슨 엔지니어 무슨 엔지니어라고 또 표현하긴 합니다. 뭐 통칭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 iOS 엔지니어, 뭐 안드로이드 엔지니어, 뭐 자바 엔지니어, 뭐 이런 거 뭐 세분하면 나눠지긴 하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또 있겠네요. 뭐 솔직히 이제 뭐 학부 다니면서는 잘 못 느껴요, 사실. 막 데이터라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뭐 연결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데 이제 실무에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좀 와닿죠. 대체 막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SQL로 이제 뭐 추출 업무를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테이블 자체를 이제 새로 신설하기도 하고, 뭐 테이블 연결을 이제 뭐 제약 조건이라든지 바꿔서 이제 그 모든 회사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엔지니어 분야도 되게 많이 요즘 뽑고 있고요. 뭐 당연히 절대 거의 없어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뭐 데이터를 딱히 뭐 AI가 관리해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제 이 개발된 이제 프로그램이나 제품을 이제 영업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영업을 해도 하더라도 이제 영업맨이 하는 건 이제 절대적으로 전부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에서 이제 영업 분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어, SI의 이제 사람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를 하다가 이제 엔지니어를 이제 인력 업체로서 이제 영업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영업 분야가 또 있고요. 뭐 신입으로 들어갈 때는 영업 분야는 잘 없긴 하겠네요. 그리고 전문 PM이 또 있습니다. 네, 전문 PM이라고 또 이제 얘기하면은 막 되게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뭐 간트 차트라든지 이제 그런 뭐 버전 관리를 통해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치면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따로 있고, 그거를 이제 다 관리하는
분야를 전문 PM이라고 합니다. 뭐 되게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력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5년차, 10년차 되면 이제 그 뭐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제출한 코드를 분석하면서 어, 코드 리뷰해주고 그런 업무를 이제 담당하기도 하는 이제 전문 PM도 있는데 어, 전문 PM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일본만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독특한 분야가 있어요 또. 그냥 전문 PM을 따로 뽑아가지고 진짜 프로젝트만 관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되게 개발자로서의 역량은 조금 막 직접 엔지니어로서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는 되게 특화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PM도 그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엔 저도 아무도 안 알려줘가지고 이게 당최 왜 취업할 때 무슨 소린가 뭐 어떤 분야인가 뭐 이런 게 되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짜잘한 곳에서도 잘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분야를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만져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뭐 되게 자기 성향상 그리고 자기 특기상 음, 적합한 부분을 찾아서 어, 개발자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레슨입니다. 취업 관점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제 세세하게 어떤 걸 선택해서 실제 취업 활동까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 레슨을 하고자 합니다. 뭐 일단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지만 이제 일단은 시장은 자기 분석이에요. 결국에 자기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데에 특화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뭐 인사 관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되게 막 오랫동안 개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 되는 분들인데 이제 뭐 딱 보면 알아요. 되게 얘가 어느 정도를 하겠구나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성격상 얘는 조금 하면은 그래도 조금 적응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이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는 여기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난 이걸 잘한다. 라는 걸 잘 생각해가지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자기 분석에서 이제 어떤 회사를 자기가 가고 싶은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잘 생각해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이제 어, 원래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자기 분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난 이게 모자라, 난 이게 모자라 이런 걸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자격사항에 조금 더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제 자격증이라는지도 많이 알아봤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득하는 게 정보 처리 기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뭐 당연히 있지만 IT 패스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 패스포트라고 하면 이름 그대로 그냥 간략하죠. IT 업무에 대해서 이제 뭐 공항의 패스포트 마냥 이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대용할 수 있는 게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그래서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개발자로서 일할 거면.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엑셀이라든지 액세스는 잘 사용하는 분야는 많이 있진 않는데 엑셀은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은 뭐 DB를 하면은 뭐 테이블 정의서라든지 기본적인 뭐 이런저런 서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더라도 여러 단계에 있어서 그 에비던스를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엑셀은 당연히 잘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자격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선택한 분야에서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이제 취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프라 엔지니어면은 뭐 AWS 뭐 자격 증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라클 자격증 브론즈부터 이제 골드 막 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그리고 뭐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이런 거 따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자기가 자격을 이제 갖췄을 때죠. 그러면은 목표 선택과 직종 선택이 있겠네요. 내가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내가 5년, 10년 이렇게 일해서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를 목표를 잡아서 이제 하나하나 이뤄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종 선택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분야에 대해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일할 건지 어떤 게 본인의 이제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인지 잘 생각해서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취업 활동까지 이제 이루어지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한 분야에서 잘 일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해외 취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자격사항에서 이제 추가가 되겠죠. 뭐 언어가 추가된다든지 영어, 일본어. 근데 영어는 무조건 잘하면 좋아요. 왜냐, 뭐 일본이든 뭐 싱가포르든 뭐 유럽에서 일하든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영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뭐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이제 영어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때문에 뭐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취업 활동에서도 적응하는 분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취업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 취업해서 본인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분석과 자격사항을 잘 갖춘다면요. 자, 포인트 레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해외 개발자 취업 전략 및 방향 제시가 되겠습니다. 뭐 방금까지는 이제 뭐 개발자로서 어떤 식으로 이제 취업 접근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외 개발자 취업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일본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 현재 일본 취업에 대해서 뭐 어떤 환경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개발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사용하는 언어는 뭔지, 뭐 현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뭐 파일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일본 취업할 때 이제 면접이라든지 취업 준비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일본 취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본의 현재 취업 시장. 되게 열려 있어요. 지금 일본의 현재 취업 시장은 진짜로 뭐 한국도 개발자 인력은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일본은 그의 배 이상으로 되게 부족합니다. 뭐 오죽하면 이제 갈리는 걸로는 부족한 수준이죠, 사실. 한 명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 개발자 돌려쓰기도 하고 되게 취업 시장은 열려 있어요. 때문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도 없고 오히려 이제 개발이 되는 인력이라고 함으로써는 이제 오히려 찾고 있죠. 되게 인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히토테가 다리나이 또 이유도 이유칸지 데스네. 네, 되게 부족해서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에 대해서 이제 취직을 하고 싶다면은 그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일본 취업의 장점. 장점이라고 하면은 되게 서브 컨텐츠를 즐길 기회가 많다. 이 정도? 서브 컨텐츠를 즐길 게 되게 많습니다. 뭐 해외 경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거의 일환으로 어, 되게 즐길 거리가 되게 많아요. 뭐 길거리만 가도 되게 막 이제 되게 즐거워 보이는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되게 한국 문화 되게 비슷해서 솔직히 적응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기 때문에 어, 일본에서 취업했을 때 되게 차별 같은 거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메리트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때문에 일본 취업에 대해서는 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3번 일본 취업의 단점? 단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세금을 좀 많이 떼긴 하는 것 같네요. 네, 세금이 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네, 한국은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뭐 나중에 뭐 돌려받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가 단점이 될 것 같고요. 어, 음, 그리고 딱히 뭐 크게 눈에 띌 만한 단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일본 개발자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자, 현재 IT 업계에서 일본의 IT 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인프라 엔지니어랑 데이터 엔지니어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고요. 때문에 뭐,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주로 쓰이는 언어네요. 되게 막 그런 그 안 좋은 얘기들 있었잖아요. 뭐 일본은 아직도 코볼 쓴다, 뭐 은행에서 디스크 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뭐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에요. 사실 코볼을 아직 쓰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로 최근까지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개발 환경 자체로는 뭐 웹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음, 뭐,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언어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Vue.js라든지, 리액터라든지, 그리고 앵귤러라든지를 사용해서, 뭐, 대기업인 뭐, 라쿠텐이라든지, 뭐, 라인에서 비롯해서 이제 여러모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어, 일본 IT 업계에서도 되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이제 뭐 리액트 개발자라든지 앵귤러 개발자라든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어떤 분야로 진출하든 뭐 IT 업계에 되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언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 고려하고 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이 공부하는 대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딱히 추가로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서 쓰는 거랑 뭐 거의 같으니까요. 그리고 뭐 2번 넘어가서 2번 가겠습니다. 1번 IT 업계의 현 주소. 현 주소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도 같긴 한데요. 솔직히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은 한 한국에 10년 정도 뒤처진 느낌 때문에 블루오션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카드 결제 시스템 개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되게 허술하다고 느낀 게 그 개발 코드를 보면은 되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니시스 같은 거 이제 막 보면은 구조적으로 되게 막 디자인도 이쁘고 되게 완벽하잖아요. 근데 일본 결제 시스템 자체가 되게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뭐 결제 시스템을 막 윤활하게 이제 돌리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왜 안 생기지? 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긴 한데 뭐 일단은 뭐 블루오션이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블루오션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IT 업계로서는 이제 개발할 분야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행 왔을 때 흔히 얘기하는 막 일본은 무조건 현금이다 이런 분야도 이제 캐시리스트로 90%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IT 업계가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에 뭐 일할 곳은 충분히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본 IT 업계 파이 자체도 이제 이게 또 말이 많은데 대기업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에서 수주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큰 IT 기업인 뭐 NTT라든지 뭐 은행사는 뭐 미쓰비시 그리고 뭐 라쿠텐 뭐 이런 분야에서 되게 일본 업계의 파일을 나눠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IT 업계는 이제 똑같이 대기업에서 수주받은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도모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개발자 시장은 매우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이제 회사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면접 취업 준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일본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일본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언어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일본어만 잘하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음, 결국에는 뭐 일본어랑 업무적인 지식이 겸용돼서 이제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업무적인 능력도 포함되는 거겠죠, 여긴. 그래서 뭐 1번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그리고 2번, 일본 취업 시 어필할 점. 일본 취업 시 어필할 점. 일본이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뭐 복지 같은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는 뭐 여가 생활도 있긴 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되게 여가 생활이 되게 좋습니다. 뭐 한국에서 또 이제 요즘에는 뭐 클라이밍이라든지 많이 하지만 일본에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뭐 여가 생활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해외 생활의 메리트라고 할 만한 건 다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일본 취업은 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 일본 취업 시 주의할 점. 이것도 확실하게 있네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모자랄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커뮤니케이션 이 잘 안 되면은 되게 차별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면은 괜찮지만 그래도 왕따 당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의할 점이라고 할 것 같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뭐 일본이랑 이제 되게 사이가 안 좋았을 때 한국과 일본이 되게 양국 간 우호가 좋지 않을 때는 좀 더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게 조금 주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향성 제시와 결론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외 취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 취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임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언어적인 부분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리고 고려할 부분도 되게 많겠지만 뭐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해외 취업으로서 뭐가 이제 본인에게 도움이 되냐. 자, 1번 개발자로서의 성장. 일단 해외 개발자에서 이제 해외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구조를 경험해 보면 똑같이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만 해결되면은 이제 해외에서 똑같이 개발자로 성장하면서 그게 이제 유학파로서 많은 경험들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겠죠. 물론 막 경력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해요. 막 뭐 어떤 걸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같은 나라에서 일하지 않으면 뭐 그런 거는 이제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의 업무 성과로 이제 증명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 해외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인생에서 되게 해외에서 막 일하고 막 업무적인 부분을 교환할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막 무역회사에 막 계속 다니는 게 아니면은. 그래서 전문직인 이제 개발자를 선택함으로써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개발자로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되게 본인이 기술력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뭐 전문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 언어적인 지식만 되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되면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개발에 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고 해외 경험까지 쌓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은 해외 취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원 제도를 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무브라는
그 무역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K무브 등을 통해서 해외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움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도 K무브에 대해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선택해서 이제 알아보고 뭐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레포트 확인하고 K무브 지원해서 이제 뭐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지원을 해서 해외 취업을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때문에 K무브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을 생각하고 계시든 일본을 생각하고 계시든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호주, 중국 생각하고 계시든 어, 본인이 분석과 준비가 됐다면은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꼭 한번 해외에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결론 내고 싶네요. 뭐 해외 취업은 솔직히 말해서 현재 시장에서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 와일드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기회잖아요, 사실상.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래도 해외 경험도 쌓고 이제 뭐 전문직으로서 해외에서 이제 진짜 업무적인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일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해외 취업해서 해외의 업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동문 여러분들께도 가장 좋은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K무브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접해서 해외 취업에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자기 분석과 뭐 준비를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동문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모두 힘내시고 더 좋은 곳에서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서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